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챕터 3의 그 라디칼 체인 폴리메리제이션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거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빛이죠. 빛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입자설 파동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과 이제 자기장을 갖고 있는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빛을 얘기할 때는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고요. 그 다음에 이 빛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고 있어요. 빛을. 그래서 이제 빛도 종류가 상당히 많죠. 또 빛에는 또 이제 다양한 파장에 따라 갖고 분류는 그 이름도 다른데, 보통 우리 인간들이 주로 다루는 빛은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웨이브도 있죠, 그죠?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전자레인지에 우리가 응용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레드 적외선도 있고요. 여러분 뭐 적외선 투시기도 있고,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열 전달이 잘 돼서 IR 건조기라는 것도 이제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저블 리전은 이제 우리들이 쓰는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가 바로 이 자외선 레인지, UV 리전이 우리 또 화학쟁이들한테는 아주 중요해요. 보통 이제 여기도 나왔지만 화학을 하는 사람들, 보통 이제 고분자 화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이제 화학 반응을 이제 수행하려고 할 때 주로 컨트롤하는 거가 주로 변수의 템퍼러처, 온도도 있고 압력도 있고 그렇지만은 보통 우리가 라이트, 빛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빛을 이용하는 케미스트리, 그거를 보통 우리들은 이제 포토 케미스트리, 광화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빛을 이용한 중합, 요거를 우리들은 이제 광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보통 이제 고분자 화학쟁이들은 중합을 할 때, 즉 폴리메리제이션을 할 때 열을 주로 컨트롤해서 하는 열 중합을 주로 선호를 하지만, 또 이제 그 다양한 모노머 중에 특별히 이제 아크릴이라고 하는 모노머들은 이 열 중합도 되지만은 이제 광 중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분자 화학쟁이들이 그걸 놓치지 않고 또 이제 즉 포토 케미스트리에 기반한 또 중합 형태, 또 다양한 응용들을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라디칼 체인 폴리메리제이션의 이제 연장이지만 주로 이제 빛을 갖고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포토 케미스트리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게요. 일단은 그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 파장이 이제 요로 갈수록 이제 파장이 길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수는 이제 프리퀀시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그 파장이 작게 되면은 에너지가 좀 높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바로 이제 이 자외선 영역의 빛인데, 보통 이제 그 파장이 조금 이제 긴 빛들은 보통 이제 유기 물질이라든지 고분자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로테이션, 회전을 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시키는 그 정도의 그 에너지밖에 이제 갖고 있지 않죠. 파장이 조금 이제 긴 것들은. 하지만 파장대가 이와 같이 자외선 영역, 특히 이제 한 뭐 300에서 한 5, 600 정도 되는 요 정도의 그 파장대를 갖고 있는 자외선 영역은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이렇게 이제 한 200에서 한 400까지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높은 빛이기 때문에 보통 유기 분자 또는 이제 고분자의 그 모노머에 해당되는 그 물질을 일렉트로닉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흥분 상태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케미스트리를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 물질이 이제 그렇게 들뜬 상태에서 어떤 그 포토 케미스트리를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모노머 중에서 특히 이제 아크릴이라고 하는 모노머는 요 자외선에 의해서도 흥분돼서 들뜬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중합을 수행할 수 있는, 그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죠.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화학쟁이도 요 빛을, 이 자외선 영역의 요 빛을 놓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이제 고분자 화학쟁이들도 요 자외선 영역의 빛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모노머라든지 다양한 물질들을 조합을 해서
또 이제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을 오늘 한번 좀 소개를 하고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 그림은 여러분도 어렸을 때 어디 생물 시간이라는 이런 때 봤을 것 같은데 광합성을 보여주고 있죠. 광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좀 고등 동물이라고 보고 식물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열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열등이 아니죠. 식물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또 화학적인 표현을 보면은 지구에서 제일 먼저 유기합성을 한 것은 식물이 아닐까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광합성 기본적으로 배웠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광합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CO2하고 그 다음에 이제 H2O가 필요하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우 이제 빛이 이제 또 필요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CHO 뭐 이런 화합물들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면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류, 폴리사카라이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올게닉 아닙니까? 유기화학 물질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C도 있고 H도 있고 대표적인 유기화학물이죠. 탄수화물이.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식물이 제일 처음으로 유기합성을 한 그런 종인 것 같아요. 요때도 이제 식물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건 바로 이제 포토케미스트리를 이용하는 거죠. 빛을 이용한 거예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광화학의 어떻게 보면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SC라는 거가 있습니다. 다이 센시타이즈 솔라 셀. 한국말로 하면 이제 염료, 감응, 태양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제 태양전지도 원래 이제 구분이 태양전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는 실리콘계 태양전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 태양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계 태양전지도 좀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또 해당되는 거가 바로 이제 DSSC라고 다이센시타이즈 솔라셀이라고 또 이런 계통의 이제 유기계 태양전지가 있었죠.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인기가 떨어졌죠. 한 십몇 년 전에는 태양전지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실리콘계와 이와 같이 유기계로 나눠서 이제 태양전지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인기 있었던 건데 요것도 보면은 이제 DSSC라는 건 뭐냐면은 타이타니아라고 하는 좀 반도체성 물질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염료를 이제 합착을 시키고 염료 같은 경우는 보통 빛에 민감하고 빛에 의해서 이제 흥분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가 이제 라이트 센시타이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제 구동되는 이제 태양전지 그거가 바로 이제 다이 센시타이저 솔라셀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광합성을 이제 미믹한 그런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 밖에도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우리 주변에서 빛을 이용한 다양한 어떤 응용 사례를 좀 소개하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쭉 이렇게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제 손톱에 매니큐어를 전부 다 습식 방법으로 습식 코팅을 했죠. 습식 코팅요. 즉 색조를 나타내는 어떤 그 물질을 솔벤트에 녹여갖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코팅을 하는 거죠. 손톱에다가. 이건 습식 코팅이죠, 이거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좀 바뀌어갖고 요새는 가끔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많이 볼 겁니다. 요게 지금 여러분들 자외선 UV 램프입니다. 자외선 램프고요. 지금 이제는 옛날 같이 이렇게 습식 코팅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매니큐어를 칠한 다음에 조금 이제 습식이니까 솔벤트가 이제 사용되는 거죠. 솔벤트가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코팅을 한 다음에 이제 솔벤트가 날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울 때는 또 이제 아세톤이라고 하는 리무버로 이제 또 이제 지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죠. 올드한 거고요. 요새 어디 백화점이라든지 주변에 보면은 다 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말은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 시장에서는 UV 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왼쪽이 습지 코팅이면은 오른쪽은 광경화 수지를 코팅하는 이거죠. 광경화 수지를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UV에 이제 노광을 시키는 방식에 의해서 일단은 손톱에다가 이제 매니큐어를 칠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죠. 요쪽은 지금 보면은 이제 광경화 수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보면 습식이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죠. 그죠? 여기 광경화성 수지 코팅이 바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바로 이제 광중압입니다. 광중압이죠. 반대되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챕터 3에서 이제 소개했던 거는 이제 열중압이죠. 열에 의해서 중압하는 상황이었고요. 요 상황은 이제 광에 의해서 중압하는 그거가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열중압하고 광중압의 차이는요, 딴 거 없습니다. 열중압은 이제 열 개시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AIBN이라든지 아족의 화합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벤조일 퍼옥사이드과 같이 퍼옥사이드류 또는 아족의 이제 열 개시제를 사용한 거가 열중압이고요. 그 다음에 광중압 같은 경우는 이제 광개시제를 사용합니다. 광개시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아갖고 뭐 TPO라고 하는 뭐 이런 광개시제도 있고요. 하여튼 뭐 개시제를 열개시제냐 이제 광개시제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면은 이제 열중압하고 광중압이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중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중압을 할 때 열개시제를 사용하지만은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제 열을 가해야 되겠죠. 가열을 해줘야지 열개시제가 활성이 돼서 일단은 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열중압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광중압 같은 경우에서는 광개시제를 사용하고 그 대신에 상온에서 열을 가하지 않은 상온에서 일단은 광을 가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자외선을 가하게 되면 중압되는 그거가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가 바로 요 광중압 기술을 그대로 이렇게 매니큐어 칠하는 요쪽 네일 아트 쪽에서 이제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